예, 안녕하세요. 네, 대덕명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할까 말까 엄청 그 전부터 되게 망설였었어요. 벌써 몇 년 됐네요. 한 3년 전부터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하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다시 또 한번 해보려고 올려놨습니다. 결심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처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또한 되게 망설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에, 되게 이제 주저주저한 모습을 되게 보이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한번 해보려고 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펜을 들었네요.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일단은 그 전에도 몇 번 하긴 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제 첫 시간이 첫 한번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저한테 이제 상담한 내용인데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제 사주를 다 좋다고 하는데 왜 금전적으로 힘이 들죠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사주를 이제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보통 여자고요. 여기는 이제 안 나오지만 여자고 나이는 요 정도 됐겠죠. 지금 이제 37세 정도 됐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팔자를 먼저 분석해 보면은 일단 이제 일주 자체가 이제 무일주죠. 무일주에 이제 쥐띠가 이제 쥐띠예요. 다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무일주라고 하는 일주 자체는 그 사람의 영혼이죠, 영혼. 영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신을 뜻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여기 일주에 있는 밑에 있는 마로자가 자기의 일주라 그래서 마로자 자체를 이제 갖추고 이거 갖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땐 우리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너 띠가 뭐냐? 너 띠가 뭐냐 그러잖아요. 띠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뭐냐면 띠라는 게 벌써 이게 육체라는 거, 육체. 육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쥐자자 이게 바로 육체라는 거죠, 육체. 그래서 팔자 자체에서 보면 이 사람의 그 사준 영혼은 이제 무일주고 그러고 그 옆에 이제 팔자 자체의 그 사람의 몸은 쥐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쥐띠. 그래서 무일주에 이제 쥐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육체, 이게 육체의 육체, 육체와 이게 정신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의 이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팔자 자체에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서 왔을 때는 이제 뭐냐 금전적인 내 사주가 좋다. 예,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팔자자초에 그 사람이 이제 보통 용신이라 그러죠. 용신을 잘 사용하면 이게 뭐 기에서 복을 받고요. 그 사람이 이제 용신을 쓰지 않고 안 쓴다면 그게 흉한 거죠. 용신을 쓰지 않고 쓴다면 흉하고 그러면 이제 화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용신이 이거지 사주가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마느냐의 이제 차이지 원래 사주가 좋다 원래 사주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팔자 자체 이제 이런 거죠 뭐 보통 이제 많이들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 사람이 살고 태어난 것이 뭐냐면 그 뭐냐면 나무가 많이 자라는 수풀이라고 했을 때 수림 지역이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수림지 기억일 때 보통 아까 용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팔자 자체에 뭐냐면 그 사람이 수림 지역이라면 그 사람이 수림 지역에서 그 사람이 져야 할 거는 바로 뭐죠? 통나무집이라는 거죠. 통나무집. 통나무집. 그러면 이 사람이 통나무집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아주 편하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재료들이 충분하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하고
그게 이제 순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수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수풀림이에요, 수림. 수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황토집을 지고 싶다. 황토나 아니면 뭐 돌로 집을 지고 싶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림이라는 건 목재, 나무들이 빽빽한 뭐 캐나다의 뭐 수풀림처럼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뭐냐면 돌멩이를 주워다가 돌멩이를 짓는다면 이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해 개고생을 하는 거죠. 개고생. 이것처럼 이 사람이 돌집을 짓느냐 수풀림을 짓느냐는 그 사람의 의지예요. 그 의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이 있기 때문에 팔자 자체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 자체에서 이제 필요한 용신을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쓰느냐. 본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통나무를 집을 지가지고 제대로 쓰냐. 이거면 그 사람이 결국은 용신을 제대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사주를 잘 쓰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 주변에 재료가 전혀 없는데 그걸 쓴다면은 그 사람이 선택을 잘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머리가 나쁜데 아니면 혹은 이 사람은 팔자 자체에서 원령에서 이 사람이 뭐 수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밝고 보통 수리에 밝은 이제 보통 금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금월에 태어난 사람이 수리가 굉장히 밝은데 수리에 밝은 사람이 수학을 잘하거든요. 수학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수학을 잘하니까 수리가 잘해서 이과 계열로 가야 되는데요. 이과 계열.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이과 계열이 아니라 만약에 문과 계열을 간다. 그래서 국어를 선택해서 문과 계열을 간다면 자기가 잘못하는 거,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 있던 뭐라든가 이 문과 같은 경우 국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전체적인 거하고 수학하고는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수리에 강하고 이과를 보다는 이제 문과보다는 이제 이과를 잘하는데 문과를 선택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전공이 맞지 않아서 오는 뭔가 이질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까도 다시 얘기하면 사주팔자라는 건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는 자기 팔자에 있는 것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팔자는 과연 뭐가 용신이 그 귀신인지 한번 볼게요. 팔자에 자년에 태어났다는 거죠. 자년에 태어나면 자년의 물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라고 하는 건 보통 자년이라고 이제 일단 보지 말고 자라고 하는 건 그 팔자 자체에서 금기가 가장 강해요. 팔자 자체에서 금기가 가장 강해서 자월에는 보통 시간적으로 이제 보통 자월이 되면 뭐냐면 눈비가 많이 내리고 그 눈비가 많이 내서 보통 자월에는 눈이 많이 내리죠. 눈이 많이 내리고 그러게 뭐냐면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그 땅이 결국은 추운 날씨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딱하게 굳고 또 날씨 자체가 추우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분이 전부 다 이런 벽이라든지 아니면 문고리라든지 이런 곳에 들러붙게 돼요. 수분이 하나도 없어져. 그래서 주변이 아주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건조하고 굳고 마르는 그런 것이 이제 금의 기운이거든요. 팔자 자체에서 이제 자월에 태어났으면 이제 보통 금기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월 자체에서 그리고 월 안에는 이제 미월에 태어났는데 보통 미월에는 이제 수기가 좀 강하죠. 미월에는 수기가 가장 강한데 수기가 강하다는 건 뭐냐면 양력으로 이제 7월 정도 되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보통 그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우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마가 오는 시기예요. 보통 이제 하늘에는 구름이 꽉 차 있고요. 그리고 그 구름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태양을 항상 구름이 이렇게 막고 있어서 지상에 있는 어떤 복사열에 의한 그 태양이 복사열 때문에 지상이 이제 따뜻해지는 건데 구름이 그걸 막고 있으니까 구름 밑에는 항상 뭐냐면 복사열, 태양의 복사열이 좀 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가 계속 오면서 그러면서 지상에 닿고 그 지상에 닿아서 결국은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이제 수운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지열이라고 해서 땅은 지열, 그러니까 우리 지하에 있는 열이라 그래 갖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기와 병무는 좀 틀린데 정기는 지열이라 해서 지구 내부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뭐냐면 열기예요. 그 열기는 비가 와서 그 열기와 같이 만나서 결국 수증기가 발생해서 계속 지상엔 습한 거예요. 계속 습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습해지면서 계속 열기는 계속 구름으로 올라가서 다시 또 비가 내리고 다시 올라가서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수운동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강해지면서 또 한편 뭐냐면 비가 계속 땅에 내리면서 토양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구멍들, 스폰지처럼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데 푸석푸석이 나 있는데 그 비가 오면서 그게 빗물에 의해서 다 뭐냐면은 그 메워지게 돼요.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금기가 굉장히 강해진다. 금기가 강해지는데 보통 이제 땅에 지지하는 이제 신금이라 해서 신금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경과 신이 마찬가지로 좀 강해지게 되죠. 팔자자체에서 월과 연에서 이렇게 경신이라고 하는 금기가 굉장히 강해지죠. 보통 이제 연월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흐름이 가장 강한데요. 연월에 가장 강한 이 금기를 이 사람이 쓰느냐 못 쓰느냐인데 어려서죠. 아주 어려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 못 받았느냐가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을 좌우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몸에 습관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하는 거거든요. 팔자 자체에서 신금이 많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금기가 많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재산에 대한 어떤 논리 같은 게 굉장히 금기에 대한 논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죠. 돈에 대한 논리가 많아서 이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돈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힘들다고 이제 했는데 왜 힘드냐라고 했는데 팔자 자체에서는 금기가 많아서 팔자 자체에서 그 금을 이용해서 세상을 산다면 크게 나쁘지 않게 사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과연 그거를 잘 썼냐 안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아니면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유년 시절에 이제 뭔가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습관을 만드는 하나의 큰 뭐냐면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팔자 자체에서 돈을 잘 모으냐 못 모으냐는 여기 월령에 있는 걸 가지고 많이 보는데요. 월에 이제 미월에 태어났어요. 미월에 태어났다는 건 팔자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목기 이제 미월이라는 게 이제 해묘미 삼합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목기라 해서 목기가 많은데 일단 해묘미 삼합에 의해서 목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팔자 자체에서 뭐냐면 분산, 분열 이런 거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팔자 자체에서 분열이나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돈이 쪼개져 가지고 금전적으로 이게 흩어진다는 건 뭐냐면 돈을 모으면 쓸 일을 만들고 그걸 자꾸만 뭔가 금전적으로 뭔가 모아서 돈이라는 건 뭐냐면 안 써야지 돈님이라고 하죠. 돈님은
돈을 많이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무조건. 금전적인 입장에서는 돈을 안 쓰고 계속 모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쓸 생각을 더 먼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뭔가 소비 지출이 좀 많아요.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계부라든가 이런 걸 잘 못 쓰고 기억력이 좀 짧아서 뭐 금전적으로 어디에 나갔지 뭐가 나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도 잘 기억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금전적으로 소비 지출이 많고 분열이나 분산, 뭔가 흩어짐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많아서 실제로 금전적으로 흩어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운적으로 이 사람이 보면은 45세죠? 여기 45세, 지금 이제 37세니까 대운적으로 이제 묘에서 인대운으로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이제 재물의 특성은 수를 써야 되는데 그거인 반대인 뭘 화로. 대운적으로 화로 자꾸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화로 올라가면 운에서 이 사람이 현금보다는 문서 쪽으로 자꾸 묻어지게 돼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다 뭐 이런 팔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팔자들도 똑같은 팔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보통 돈이 좀 많게 유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화토라고 하는 기운 쪽으로 대운적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팔자 자체에서 뭐냐면 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성을 결국은 문서로 바꿔놓은 사람들은 이 시간 동안은 사실은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문서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뭐 주택이라든지 땅이 토지라든지 아니면 뭔가 보험 증서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 놔서 그런 쪽으로 돈을 막 갖다 때려 붓고 실제로 현금이 없어서 매일 뭐 쪼들리게 살거나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어떤 뭐냐면 이런 구간에 잘 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막 팔고 싶거나 뭐 현금화 시켜서 뭔가를 또 사업을 또 벌리거나 뭐 이러고 싶은 뭐 욕망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그 욕망을 사실 뿌리치기가 보통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인내라든지 아니면 뭐 참을성 이런 게 굉장히 많아야 되고 또 주변에서 그걸 좀 도와주는 사람들도 좀 많아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끈기와 인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월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인내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빨리 끝내고 말고 쓰고 보는 그래서 끝까지 꽉 잡고 일단 기다려보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런 뭐 돈이 들어와도 쓰기 바쁘고 빚내서 쓰기 바쁘고 그런데 대운적인 흐름조차도 화기인 화토의 운으로 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운이 그렇게 썩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빚이 좀 많고 그런 환경 속에 되게 많이 놓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끝까지 자기 하다 보면 뭐냐면 이런 팔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냐면 에, 사주가 좋다 나쁘다 금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많이 들어온다 적게 들어온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팔자 자체에 있는 어떤 원래 주어진 운이라든지 아니면 대운적인 흐름에서 용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화토 이 사람 화토가 용신이거든요. 대운에서 쓸 용자 용신이라는 것 사실 팔자 자체에서 놓여 있는 거와 운에서 또 놓여 있는 게 있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운에 의해서 오는 용신을 기가 막히게 잘 캐치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그 사람의 사주가 있는 써야 되는 뭐 용신이라든가 이랬는데 그거를 잘 못 쓰더라도 운에서 오는 용신들을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만약에 이럴 때 이게 재를 못 쓰는 운에는 그걸 문서로 확 바꿔놓고 다시 나중에 재성 이렇게 문서로 확 바꿔놓은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죠. 근데 직장 생활이 그렇게 뭐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또 운이 왔을 때 그걸 뭐냐면 어떻게 운 좋게 또 팔고 또 현금을 가지고 또 사업적으로 전환을 하는 요렇게 이제 밀물과 썰물 그러니까 파도의 높낮이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운적인 흐름상 그런 게 좋지 않아서 뭐냐면 그걸 잘 쓰지 못하고 그런 걸로 보여요. 이 여자 같은 경우엔 실제로도 그렇게 이제 돈이 에, 뭐냐면 카드라든가 이런 걸 써서 결국은 계속 빚을 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운에는 와 있죠. 대체적으로 좀 45, 40대 중반까지는 아마 그 빚에서 벗어나오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빚에서 벗어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또 그 빚에서 벗어나와서 다시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빚을 갚느냐고 한동안은 좀 고생할 걸로 좀 보여요. 어쨌든 간에 팔자 자체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인생에 있어서 뭐 금전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에, 뭐든지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넘쳐서도 안 됐지만 돈도 너무 없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빚도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이 사람한테 조언을 해준 게 카드를 쓰지 마라. 빚을 내서 카드를 쓰지 말고 카드를 다 잘라버려라. 그러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용하되 만약에 빚이 있걸란 대출을 얻어서 그 빚을 갚아버리고 그 대출금을 따박따박 갚으면서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걸 써라. 그런 걸 쓰면서 이 시기에는 그냥 먹고 살고 있는 현금 싹 쓰고 그냥 0으로 산다고 생각해라. 뭐 더 플러스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른 빨리 돈을 갚고 카드를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있는 것만 쓰고 뭐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빚만 안 지고 그냥 먹고 쓰고 그냥 0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만 해라.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먹고 쓰다가 어느 시기가 오면 그때는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뭐냐면 빚을 내지 말고 빚을 좀 조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요카 돼지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어,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오네요. 이거 할 때 우리 애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아빠 유튜브 하지 마라. 아빠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비록 아주 미천하고 뭐냐면 그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유튜브에 하지 말고 아빠가 그냥 혼자 있어라 하는데 내가 혼자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끼자루 썩는다고. 그게 뭐냐면 기술도 안 쓰면 자꾸 노기술 듯이 아무리 그 기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총도 안 쓰고 소지 안 하면 자꾸 이제 녹이 슬어서 총알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첫 강의를 해보니까 뭐냐면 머리에서 생각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로는 그거에 몇 퍼센트 아주 아주 작은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모르겠어요. 저만 알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 논리가 맞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분의 논리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논리도 있다. 그리고 또 저런 논리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하는구나 라고 넓은 아량으로 좀 들어주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